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나 현대조선해양인 줄 알았네요. 한국조선해양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업 설명 한 80페이지 되는데 요것도 한 방에 갈게. 한 방에 회사이게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종속회사 연결 대상 이제 내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총 합계 24개가 됐는데 요번에 증가된 게 2개사, 상장사 하나, 비상장사 하나 2개가 증가됐고 감소된 게 5개. 뭐 팔든지 처분하든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겠지. 그래서 지금 21군데가 됐다. 주요 종속회사, 상장회사가 3개가 되고 비상장 4개. 상장은 코스피, 코스닥 이런 데 상장되는 거. 신규로 연결된 게 현대인프라솔루션 신규 설립. 연결해서 제외된 게 PHCO, 페코, 청산 지분 매각,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지분 매각, 현대신텍 매각, 현대 빅윤중공 뭐야 이거 유한공사 지분 매각 이렇게. 자, 회사 설립은 73년도 했고, 자, 대기업이다. 독점규제 공정거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주회사다. 지주회사는 뭐 이렇게 지배기업, 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서 배당금 받고 로열티를 받고 운영해주고 뭐 건물 임대하고 이런 회사를 보통 지주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 지주회사는 보통 우리나라 건 다 저평가돼 있으니까. 조선사업은 일반 상선, 고부가 가치 가스선, 해양 선박, 해양 관련 선박, 최신의 함정 등 건조와 수소, 암모니아 추진 운반선을 개발하고 있고, 해양 플랜트 사업은 원유 생산, 저장, 설비 공사, 발전 화공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고, 엔진 기계 사업은 대형 엔진, 힘센 엔진, 메이커가 힘센 엔진이야. 메이커 이름이 육상용 엔진, 발전 설비를 공급하고 있고, 친환경 제품도 자체 개발하고 있고, 그린 에너지 사업은 태양광 모듈,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건설 장비 사업은 브라질의 건설용 기계 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 당사의 매출액 85%가 조선, 해양 플랜트가 4%, 엔진 기계가 5%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5%, 9%, 89%, 엔진 5%, 그러면 94%인데 맞지? 하나 어디 갔노? 4% 맞지? 신기하다. 6% 신기하다. 없다. 자, 기업 평가 A- 등급, 19년도 회사채 A- 등급,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 기업 평가에서 받았다. A는 A가 뭐 적기 A가 좋은 거지. 원리금 지급이 확실하고 장래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가능성이 의미 없다. 유가증강 시장에는 99년 8월 24일 날 상장. 99년도에 20 넘었네. 자, 그러고 19년 물적 분할로 상호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변경. 그전에는 한국중공업, 현대중공업 지주. 이 모회사가 현대중공업 지주거든. 그건 헷갈린다. 자, 넘어가고 정주영 이 현대상선을 만들고 2001년 현대상선에서 정몽준으로 넘어가고 정몽준 17년에서 현대중공업 지주로 넘어갔다. 최대 지주가. 자, 73년도 설립, 78년도 현대중공업으로 상호 변경, 19년도에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 변경. 현대중공업이 있지만 이게 물적 분할 있던가 해가지고 조선해양이 이렇게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조선해양의 주분을 한국중공업이 현대중공업 지주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종속회사, 주요 종속회사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요 3개사가 배를 만들어서 85%의 매출을 전체 차지한다 그러는 거지. 이 중에 제일 큰 거 현대중공업, 현대상모, 현대미포 이런 식으로.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은 울산, 사모중공업이 저기 전라도 쪽인가 그렇기래. 에너지솔루션, 인프라솔루션 이런 식으로 베트남 배 만드는 곳 이런 식으로 있다. 뭐 포갈, 뭐 영업 양수 패스. 19년도 조선 해양 플랜트 엔진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 후 상호 변경. 이때 상호 변경했다는 거지. 자, 주요 종속회사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 해양에서 물적 분할로 현대중공업을 설립하고 2020년 현대 글로 서비스에서 선박 디지털 사업 부분을 영업 양도하고 21년 현대 사모중공업 산업설비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고. 이거는 현대 사모중공업 이런 주요 종속회사가 했던 건데 뭐 이거는 큰 의미 있는 거 있지. 현대인프라솔루션은 21년 5월에 현대사모중공업에서 산업설비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현대인프라솔루션으로 설립했다. 이렇게 있고, 지주회사로 전환 19년 6월에 주요 종속회사 현대중공업, 사모중공업, 미포조선, 현대베트남, 현대에너지솔루션, 헤비중공업 브라질, 현대인프라솔루션 이런 식으로 있다.
경영 활동에 관한 주요 발생 내용 17년도 18만 25만 통 LNG 추진 벌크선 기본 설계 개발 51.5메가와트급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센터 준공 17년 12월에 독자 개발 선박용 배기가스 세정 설비 스크루버 실증 평가 완료 배기가스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18년도 세계 최초 LNG선 혼합냉매 완전 재액화 실증 설비 구축 영국 LGE사와 공동개발 18년 2월에는 조선 세계 최초 풀텐덤 공법 적용 컨테이너선 인도 풀텐덤이 뭐야 18년에 1조 2천억의 유상증자 실시 12,000주 아니다 1,000만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200만주 그리고 18년도에 여수 바이오매스 발전소 보일러 수주 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이거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 같은 맞지? 자, 18년도에 질소화합물 저감 장치 SCR 세계 인류 상품 선정 핵융합 실험로 ITER 초전도 자석 구조물 TFCS 장영실상 수상 야 콜롬비아 테르모노트르테 발전소 준공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엔진 사업부 물적 분할하고 선박용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인정받고 풍력 보조 추진 시스템 인정받고 이렇게 또 있나 대한민국 기술 국무총리상 전기 추진 시스템을 받고 세계 최초 LNG 운반선 가상 운전 솔루션 이게 예비로 운전하는 거 받고 21년에는 수소 드림 2030 로드맵 내빙 상선용 가변 피치 프로펠러 기본 승인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공동 개발한 선박용 LNG 연료 공급 시스템 하이사가스 맞지? 21년 5월에 현대중공업과 공동 개발한 저인화점 연료 분사 장치 기본 인증 LPG 추진선 개조 기본 인증 세계 최초 대형 메탄올 연료 컨테이너 운반선 수주 21년 8월에는 21년 9월에는 현대중공업과 공동 개발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FGSS 개념 설계 업계 최초로 인증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해나가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 현대중공업은 19년도 업계 최다 조선 기술사를 또 배출하기도 하고 엔진 출력 힘센 엔진 신모델을 개발하기도 하고 LPG 추진선 연료 공급 시스템을 기본 승인하기도 하고 37년 연속 세계 우수 선박 선정 LNG 에코터스 P호 외 4척을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커져가고 있고 21년 2월에는 20년 세계 우수 선박 3척이 선정되고 조선업계 최초 양자 암호 통신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해킹도 뭐 한다 하는 그런 거겠지. 21년 6월에는 킹스키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 FPS 무제에서 완공 21년 9월에는 이중 연료 엔진, 디젤 연료 다단 분사 기술 개발, 10메가와트급 한국형 해상 풍력 부유체 고유 모델 기본 인증 획득. 21년 9월에는 유가증권 최근에 상장됐네. 요거 한국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왜야? 현대중공업이 재상장됐네. 이거 유가증권 시장 21년 9월에 상장. 현대삼호중공업은 최우수 16년에 최우수 선박 2척 4천억 유선증자 17년에 전환 우선주 19년에는 LNG 연료 탱크 노스 시핑 19년 차세대 선박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20년 최우수 선박 3척이 또 지정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현대미포는 세계 선박 4척 선박의 지정 10년 연속 LNG 벙커링선 세계 인류 상품이 선정되기도 하고 18년에는 자본금 1997억 증액 무상증자 19년에는 3만 입방미터급 CBN급 LNG 운반선 세계 인류 상품 5만 톤급 LNG 이중연료 추진 벌크선 요것도 세계 인류 상품 배가 세계 인류 상품 된다 알지? 자 평형수 무배출 컨테이너 운반선 기본 인증 획득 평형수 배를 이렇게 편편하게 만드는 배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안 하게 밑에 이렇게 평형수 물을 채워넣는 그거 맞지? 그거 20년 내 세계 우수 선박 5척 선정 이렇게 21년 7월에는 국내 최초 LPG 이중연료 추진선 인도 이런 것도 있고 현대 베트남 쇼핑요는 19년도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은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있고 자본금 변동사항은 18년도 보통주 1,410만 주를 발행했고 705원의 자본금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자본금이 주식수가 5,660만 주, 자본금 2,833억에서 1,400만 주 더 발행해서 자본금이 705억 원 증가했다. 요때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 신주 발행, 유상증자나 이런 식으로 뭐 상장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은 이렇게 뭐 그래서 아니면 사채를 땡기든지 이렇게 주식이 불어났을 때 자본금이 변할 수 있다. 주식이 불어났을 땐 액면 분할하면 자본금이 불어나지 않고 액면 분할하고 무상증자도 주식은 불어나지만 그거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주식 총수는 7천만 주. 자,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고 단순히 소유만 하는 게 아니라 의결권, 법적 기준 이상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고 하는 사업의 목적을 하는 회사.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로열티, 뭐 임대료, 뭐 이렇게 뭐 배당금, 뭐 이런 것들이 뭐 지주회사라고 한다. 보통. 자, 얘들 사업 부분을 보면 현대중공업 조선 쪽에서는 85% 매출, 9조 4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해양 플랜트는 4,700억, 4.3%, 현진 기계 쪽에는 5,100%, 4.7%, 그린 에너지는 3,500억, 3,800억, 건설 장비 1,200억, 건설 장비 얘들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흡수해서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했는데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여기 들어오진 않네, 맞지? 따로 있는 모양인데 맨 건설 장비 들어가면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그거를 지들이 또 쓰겠지, 맞지? 내부 그걸로. 조선 사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자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해운 산업 전방 산업이 해운 산업이고 해운 쪽에 있는 거고 후방 사업은 철강도 연관되고 기계도 연관되고 밀접한 상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쇠로 만들어야 되니까. 해양 플랜트 사업은 장치 산업이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설비의 사용이 설치 지역 및 원유 또는 가스 생산 조건에 따라 복잡하고 방대하여 상대적으로 제작 공기가 길고 공사 금액이 큰 특징이 있다. 반대로 말하면 제작 공기가 길고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빵꾸 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자, 유가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 엔진 기계 사업은 선박의 향해와 전기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해양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기자재를 주요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다. 엔진 기계다 보니까 사업 특성상 조선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자, 그린 에너지 태양광 산업은 제품 제조를 위한 설비 구축이 요구되는 장치 산업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가 요구되는 기술 집약적 사업이다. 자, 건설 기계 산업은 금속 소재로부터 엔진, 유압 부품, 동력 전달 부품, 다양한 부품의 정밀 가공, 조립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고 대규모 설비 투자, 개발 투자, 운영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 집약적 사업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합 11조의 매출을 그 중에 조선만 얘들은 보면 돼. 나머지는 해양 플랜트 보지 말고 이거 엔진 기계도 한 4.7%인데 전체 100% 마진 중에 이렇게 4.7% 4%는 버려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들은 배가 85% 차지한다. 9조 4천억 3분기까지 9조 4천억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여기 보면 배 한 척당 가격인데 크루드 오일 탱커 요거는 32만 DWT T급 21년 당분기에 100만 불이야. 100만 불, 1000만 불, 1억 700만 불이면 뭐 곱하기 1000을 하면 한 1000억 정도 해. 1000억 좀 넘는. 그 뒤에 보니까 컨테이너 캐리어 이거 23000 컨테이너 싣는 거 요거는 한 2000억 정도 하고 한 대당. 그리고 LNG 캐리어 요거는 한 1000억 1000원 곱하면 한 2000억 하고 1200원 곱하면 2000 한 얼마고 이거? 2,400억, 2,300억, 224, 2,400, 하여튼 2,000억 넘어간다. 대당, 배 한 대당. LPG 캐리어는 한 800억 정도 하고, 이렇게, 싸다 맞지? 800억. 주요 가격 변동 원인이 갑자기 가격이 증가했거든. 20년대는 850억 하던 게 1000억으로 넘어버리고, 34억 하던 게 40억 대쁘고, 34억 하던 게 340억 하던 게 400억으로 올랐고 240억 하던 게 300억 뭐 1400억 하던 게 1800억 하니까 갑자기 올라는 거 보니 뭐 때문에 그러냐면 20년 말부터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신주 발주 심리 회복과 추가적인 강제가 재료가 원가 상승 요인으로 신조선가 새로운 조선을 만드는 상승세가 있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철강 가격 이런 것도 막 덩달아 오르고 찾는 사람 많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데는 한정적인 게 올랐다 이 말이지. 엔진 기계 부분은 2020년 4분기 이후부터 코로나19의 완화 기대감과 해운 운임 개선으로 신조 발주가 증가하기 달하는데 작년 20년 말부터 21년 상반기까지 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로 발주를 하고 조선산업의 회복세를 이끌었다. 이끌다 보니까 엔진 타입의 경우 현재 선박 시장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감에 따라 이중 연료, 디젤이나 가스 이런 거 연료
디젤 공급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대형 LNG선 프로젝트 및 환경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일반 상선, 발주 회복세 그리고 이중 연료 엔진 장착 비중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요인들에 따라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었던 경기가 온다 이 말이지. 자, 온다. 주요 가격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 태양광 이런 쪽으로는 장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싸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거 태양광 모듈은 작년 가격이나 올해 가격이나 자꾸 떨어진다 맞지? 싼 놈들이 더 나오니까 중국 같은 데서 더 싸게 만드니까. 자, 건설 장비도 가격이 19년 대비에는 떨어졌지만 굴삭기 한 대 100만 원이니까 9천만 원이네. 100만 원. 와, 굴삭기 9천만 원. 휠로도 9,200만 원, 지게차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큰 거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됐다. 원재료는 보통 조선 쪽에 쓰는 거는 기자재, 강재, 의장재 이런 거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가져오고 해양 플랜트 이런 거는 현대제철, NSCC, 엔진기계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거는 현대 IFC 주식회사 등에서 가져오고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에서 쓰는 뭐 웨이퍼, 외부셀 이런 거는 롱기, 돈웨이 뭐 이렇게 중국 회사들이 있다 맞지? 그리고 건설 장비는 현대건설기계, 커민스 이런 데서 가져온다. 원재료 가격 이런 거는 스틸 플레이트 이거 뭐 철판 이런 거지. 현강 이런 것들 페인트 리터당 3달러 뭐 톤당 이렇게 100만 원. 와, 현강은 스틸 플레이트 이런 건 톤당 120만 원. 작년보다 2배 올랐단 말이야. 2020년보다 쇠값이 시땡거리가 와, 이거 페인트는 한 20% 올랐는데 이런 거는 거의 100% 올랐다. 100% 맞지? 현강 이런 거는 100% 가까이 올라붙다. 68만 원짜리가 110만 원 하니까 19년에서 20년 넘어갈 때는 가격이 떨어진대 맞지? 그러니까 배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맞지? 조선용 현강 이런 거는 스테인리스 공시 기준 에폭시 매입 가격 이런 게 이게 칠하잖아. 에폭시. 그래서 에폭시를 많이 쓰네. 에폭시 하면 국도화학이지. 국도화학. 조선이 올라가면 국도도 같이 올라가는. 건설이 올라가면 국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 이런 거 있고. 그리고 해양 플랜트에는 엔진 기계 부품에는 스틸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166만 원짜리가 129만 원씩 해가지고 올라간다. 강철이란 말이지. 스틸 플레이트. 자, SS275, 20T 이런 거. 주요 가격 변동 원인은 철광석, 유연탄 등 후판 제조 원재료가 이거 만드는 제조 원재료가 가격이 상승되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린 에너지 부분 웨이퍼 이런 거 만들 때 0.3불 하던 게 장당 0.5불 하니까 거의 이것도 뭐 한 7, 80% 오르는 거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왜 오르는 거 보니까 폴리실리콘 등 웨이퍼 제조 원재료가 가격이 상승. 폴리실리콘 하면 OCI 재료값이 올랐단 말이지. 그래, 주요 가격 변동 원인은 제철용 원료탄, 철판 원재료 가격의 변동, 그리고 트랙 체인은 철강 원재료 가격 변동, 엔진 쪽엔 주강, 알루미늄 원재료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수입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이 있고 생산 실적을 바라보면 조선은 2020년 1년에 비해서는 못했고 당분기는 9조 4천원씩이지만 1년치는 12조 올렸으니까 좀 못했고 해양 플랜트도 작년보다 조금 못했고 조금 못한 게 작년보다 매출이 요건 2020년 요건 1년치 14조 5천억 21년 지금 3분기인데 11억 하더라도 이걸 작년은 매출은 못 넘을 가까이 맞지? 야, 2020년 코로나인데도 이만큼 올라왔나? 코로나 2021년에는 팬데믹 떨어진데 지금 공장 가동률을 보면 조선 쪽에는 현대중공업은 60%, 삼호중공업은 87%, 현대미포는 79%, 현대 베트남 그 배 만드는 데는 92%, 그리고 뭐 해양 플랜트 만드는 데는 가동률이 13%, 엔진 기계는 요거 현대중공업에서 엔진 기계 95%의 가동률 팽팽 돌아간다는 소리지. 나머지는 뭐 그린 에너지 태양광 쪽은 43%, 58%, 건설 장비는 팽팽 돌아가는 94.9% 이런 식으로 공장이 팽팽 돌아가고 있다. 건설 배 만드는 쪽은 현대중공업만 조금 60%고 나머지는 87%, 79%의 가동률로 돌아가고 있다. 자, 투자 상황 이런 식으로 투자는 지금 저거들한테 투자하는 게 요번에 투자한 게 뭐 저감 장치, 도장 공장, 공정 설비, 현대중공업에 1,200억 뭐 이렇게 1,200억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총 5,800억을 설비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주요 투자 현황. 향후 투자 계획은 21년도에 2,100억, 2022년도에 예상이 1,100억, 총 3,300억을 투자할 생각이고 2023년에 44억 이렇게 있다. 생산 능력 증가를 위해서. 자, 매출 수준을 보면은 매출을 보면은 수출 거의 다 수출이야. 삼박 같은 경우는 9조 4천억 중에 8조 6천억이
거의 9대1 비율도 넘는 거지. 국내는 8천억밖에 안 쓰니까. 수출이 8조 6천억이니까 9조 4천억 중에 거의 다 해양 플랜트도 거의 수출. 선박 엔진도 거의 5천억 중에 4,500억이 수출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수출이 9조 5천억, 국내가 1조 4천억. 그러니까 거의 9대1이라 보면 돼. 수출이 9, 내수가 1, 11조 중에 작년에도 1조 8천억이 내수고 수출이 13조니까 거의 뭐 9대1, 이것도 9대1이지만 거의 9대1 비율로 수출이다. 뭐 배를 팔 때는 보통 선주하고 직접 판매 계약 많이 하고, 해양 플랜트는 민간 및 국영 석유 회사와 직접 매매 계약 이런 걸 많이 하고, 엔진 기계는 뭐 직접 판매 및 에이전트를 통해서 매매 계약 형태를 하기도 하고, 주문받아서 해외 원자력 발전소 비상 발전기 공급 자격도 획득하기도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현지 영업 강화를 하기도 한다. 수주 상황은 조선은 지금 2021년 9월 30일까지 신규 계약액 21조 있고, 해양 플랜트는 21년 9월 30일까지 신규 계약액이 2조 5천억, 기타는 신규 계약액이 1조 7천억, 총 신규 계약은 25조 9천억이 있고, 지금 납품된 게 11조 납품됐고, 남아있는 게 37조 7천억 정도가 수주 잔고로 남아있다. 시작할 때는 22조로 시작했는 기초 잔액이 25조가 되고, 납품한 게 11조. 뭐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37조. 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신규 계약이 21조에서 납품을 9조 4천억이면 잔고는 왜 33조 맞는데?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모르겠다. 하여튼 수주 잔고가 33조, 배는 남아있고, 플랜트는 2조 6천억, 기타는 1조 6천억. 얘들이 영업이익이 한 3, 4%밖에 안 돼. 4% 정도. 그러면 33조에 3%면 33조에 10조에 1조에 1%면 100억. 맞지? 10조에 1%면 1000억. 3조에 1%면 300억. 3조에 5%면 1,500억. 아, 얼마 안 된다. 맞지? 1,500억밖에 안 되나? 이거 휴대폰 껍데기 파는 것보다 더 뭐한다, 맞지? 이거 뭐고, 그거 뭐고, 슈피겐 코리아, 슈피겐. 휴대폰 껍데기만 팔아가 3천억 팔아서 그 마진이 한 20% 먹는데, 이야, 이거 30조 팔아가지고 3% 마진. 그런데 배를 만드는 데가 세계 몇 군데 없으니, 만들기 싫으면 지가 만들어야지. 지가 만들어 가면 만드는 공장 짓는데 돈 더 들어가는 게네. 어쩔 수 없이 장사하는 사람도 그거다 맡길 수밖에 없고, 만들어 파는 사람도 특별하게 삽질을 안 하면은 자기 거 계속 조만한 돈이지만 계속 고용 창출시키는 조선을 하면서 국가 기관 발전에 관여를 하면서 자기는 마진도 영위하는. 아, 희한하네. 이 해자가 강력하다, 맞지?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 마음 개나 소나 만든다고 써주나 배를. 뭐 통통배도 아니고. 환위험 회피를 수단으로 보고기한 말부터 2년 미만의 선도 거래 계약을 사용. 선도 미리 아도겐 선도 도매 미리 도 계약. 이걸 그러니까 미리 달러. 지금 오늘은 원달러가 1,120원이니까 예를 들면 가만 1년 뒤에도 1,120원을 우리 계약하자. 1,120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는 네가 감수하고, 1,100원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내가 1,120원 쳐줄게, 이런 거지. 그런 식으로 미리미리. 그리고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아니면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런 식으로 딱 한다니까. 그거는 머리 잘 굴려야지. 잘 굴려야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해지 차원에서 많이 하기도 한다. 얘들은 9대1이니까 부채 비율은 107%. 파생상품 관련 장부 금액은 파생상품 자산 부채, 파생상품이 다시 한번 짚지만, 얘들이 사채를 발행하잖아.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주식이 이제 발행가가 있고 시장가가 있는데, 발행가보다 시장가에서 갭 차이가 많이 발생할 때 회사가 그거를 뭐 어떻게 이거 깔끔하게 설명을 못하겠다. 나는 깔끔하게 안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니까 설명하기 힘들겠지. 이게 사채를 발행해 놔놓고 나중에 그걸 이제 주식으로 바꿔줬는데 그게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처음에 한 10,000원, 한 3년 뒤에 갚을 때 주가도 한 10,000원 되겠지 싶어가지고 10,000원에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줬더니만 이 사람이 난 돈 안 하고 주식으로 가져갈래? 주식을 가져갔더니만 그때 30,000원이 돼서 그럼 갭 차이가 20,000원 났잖아.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20,000원까지 자기가 넣어야 된다. 뭘로? 부채로 잡는다. 그거를. 그게 파생상품 부채다. 그게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하고 마이너스 되기도 하잖아. 맞지? 어떻게? 그 10,000원에 사기를 했는데 그때 5,000원 됐어. 근데 나는 돈 받기 싫고 그냥 이거 주가로 가지고 있을래. 왜 이 회사가 더 클 것 같아가. 그럼 잡으면은 또 갭 차이가 또 차익이 발생되잖아. 그럼 그건 또 플러스로 잡을 수 있겠지. 맞지? 그래 잡는 회사도 있겠나? 없겠지. 그럼 말로서 그냥 시장가로 사면 되지. 맞지? 그런 건 없잖아. 그럼 그냥 5천이면 그냥 지금 가격으로 사면 되지. 돈으로 받지.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식의 파생 상품으로 관련된 손익이 그런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공정가치 위험 회피로는 이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통과. 연구개발 활동 한국조선해양은 뭐 토지 매각 해서 250억 받았고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은 주식 팔아가지고 매각해서 주식 1,400억, 토지 매각 153억 이런 식으로 주주주주주 경영상 주요 계약이 있다. 그리고 맨에너지솔루션과 14년부터 33년까지 디젤 엔진 부품 제작 판매 생산 마력 기준으로 계약을 했고 윈터홀 가스 디젤 대형 엔진 기계 H홀딩스 리미티드 서부제 매각 이건 뭐야? 에코프로 HN BOC 저감 장치 설계 제작 설치 계약금 64억 이런 것들도 있고 연구개발 비용으로는 한 500억 정도 쓰는데 이게 한 0.5% 정도 된다. 전체 매출의 0.5%. 작년 같은 경우는 한 850억 썼다. 0.6% 이렇게. 연구개발 담당은 뭐 한국조선해양은 종합연구소가 있고 기계 전기 연구소가 있고 뭐 현대중공업에는 현대중공업 기술 부설 연구소가 있고 뭐 연구 분야는 뭐 여러 가지 용접 기법, 함정 설계 기술, 디젤 DF 엔진 친환경 제품 기술 개발, 현대 위포조선은 시스템 개발 연구, CAD 캠을 이용해서 선형 개발, 구조 진동 이런 것들로 하기도 하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PV R&D 센터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출력 발전용 모듈 기술 개발, 뭐 신뢰성 개발팀, 셀 개발팀, 분당 사무소에서는 인버터 기술팀, EPC 기술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연구 실적을 보면 종합연구소에서는 LNG 연료 탱크 용접 기술을 개발. LNG 연료 탱크 용접 기술이 뭐 그냥 대충 볼 수도 있지만 용접 효율 향상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N9% 니켈강 팔렛 용접 기술 뭐 니켈 요걸 용접하는 게 힘든 모양이지 맞지? 용접 기술 개발을 통한 LNG 연료 탱크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도 하고 차세대 경제형 23K TU급 컨테이너선 개발 뭐 이런 것 아모니아 슬립 저감 장치 기술 타당성 검토 작업자 안전 모델 개발 뭐 이런 거 LNG 연료 탱크 품질 관리 기준 개발 대형 엔진 생산 공정 디지털 한국형 발사대 성능 시험 기술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위탁 연구를 했을 때는 카이스트하고 뭐 센서 전원 공급용 진동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 수중 구조물이 항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비용 절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선체 변동 압력을 계층용 스마트 페인트가 이제 선체 변동 압력을 계측하는 신기하네. 뭔데 이거? 현대중공업은 자체 연구 현대중공업 기술부설연구소에서 LNG 연료 탱크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 10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 개발하기도 하고 중대형 엔진 개발 품질 향상 기술 개발 힘센 엔진 신모델 개발 현대중공업에서 현방용 SCR 원가 경쟁력 강화 위해서 설계 기술 개발 SCR 촉매 설계 기술 향상을 통한 SCR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 기반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엔진 시운전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중 방사소음 예측 정도 향상 기술 개발, 방사소음 해석 절차 정립을 통한 예측 기술 고도화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지.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에는 곡면 유리를 사용한 차량용 솔라루프 모듈 제품 개발하기도 하고 곡면으로 또 위탁 연구를 보면은 현대중공업이 운항구조연구실에서는 수상 태양 부유체 구조물 개발, 화재 안정성을 강화를 위한 ESS, PCS 개발, 뭐 이런 거, 해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엄청나다. 기타 참고사항을 보면 시장 여건은
조선사업은 장점으로는 대형 건조 설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장치산업이고 자본 집약, 건조 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꽤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 작업 특성상 자동화에도 한계가 있다. 이 기계가 다 못한다. 다수의 기술 및 기능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높은 고용 효과를 또 높게 유발하는 게 건설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것도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사업 특성상 전방 산업인 해운 산업의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고 후방 산업인 철강 기계 산업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철강 가격 기계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그리고 조선소가 돌아감으로써 뭐 철강이나 이런 소비가 확 올라가는 거지. 자, 일반 상선 외 국가 방위에 필요한 해경, 해군 함정 건조하는 방위 산업의 특징도 있다. 성장성을 보면 16년에 극심한 발주 침체를 겪은 바 있고 17년에 큰 폭의 반등이 있었고 18년에 추가적인 발주량 회복이 있지만 19년에 미중 무역 전쟁 분쟁, 20년에는 코로나 발주량 회복세가 이어가지 못했으나 21년에는 코로나 접종 확대하고 백신 접종, 수주 잔량 감소, 강화의 환경 규제, 안전 규제 이런 걸로 바뀌다 보니까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교체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자, 경기 변동 특성을 보면 선박의 노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장의 수요가 변동되는 특성이 있다. 선박 보니까 한 20년마다 바꾼다 하네. 배를 20년에 타나? 10년? 차하고는 다르겠지. 차는 한 10년 맞지? 배는 20년. 경쟁 요소를 보면 풍부한 선박 건조 경험과 노하우 다양한 상품군, 세계 유수 선사와 거래 실적, 선박용 주요 기자재 자체 제작, 조달을 바탕으로 조선 분야에는 선도적인 지위에 1등이니까. 자, 하반 20년 하반기부터 반등해서 컨테이너 운반선 시장을 필두로 대부분 해운 시장이 최근까지 화랑을 이어오면서 선주사들의 신조 발주 심리가 21년 들어 강하게 반등. 특히 컨테이너 운반선 시장이 기록적인 호황을 일으키면서 HMM 이런 거 운반사들 컨테이너 운반의 신조 발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강화되는 환경 규제 만족을 위해서 노후성 교체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 왜 그러냐면 이거는 강화되는 말했잖아. 서울 경기도 예를 들면은 노령 디젤 차들은 진입 금지 못 들어오면은 벌금 비기는 뭐 이렇게 어떤 나라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무슨 해운 파나마 해운 그런데 지나갈 때 뭐 몇 년 이상 된 차들 그 배들은 지나갈 때 뭐 통행료 더 받는다든지 안 가면 돌아가라 이러면 어째 저끼리 이렇게 규제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옛날 배 타는 사람들은 더러가 내가 한 10년 타보면 그거 수수료만 하더라도 엄청나네 하면서 바꾼다. 그럼 미리 바꿔야지. 하면서 미리 바꿀 수 있지, 맞지? 자, 그 배는 또 팔 수 있으니 강화되는 환경 규제 만족을 위해서 노후선 교체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에 따라서 LNG 등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 유주가 발주가 꾸준한 증가세. 국내 시장 점유율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28%, 현대사모중공업이 14%, 미포조선이 6.3%, 이거 다 합치면 한 50% 돼.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20%, 삼성중공업이 29%, 기타 1% 이렇게 100%인데 작년을 보더라도 저작년을 보더라도 거의 50%는 거의 뭐 40에서 50%는 이 한국 조선해양 나발이에서 다 차지하고 있다. 박살난다. 청정 에너지 수요 증가와서 LNG선 부유식 저장 설비, LPG선 LNG 연료 추진 대형 탱커, 컨테이너선 시장 분야의 경쟁력 유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시장을 선도할 내갈 예정이고 LPG, 에탄, 메탄올 이중 연료 추진 장치 시장에서는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탄소 제로 시대에 대비해서 향후 차세대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아모니아 추진 운반선도 검토 개발하고 시장의 다양한 기술 요구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강화해 갈 계획이다. 잘하겠다 이 말이지. 자,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도 조선 사업과 유사한 장치 산업이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지만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설비의 사양이 설치 지역 이런 게 이제 원유 또는 가스 생산 조건에 비해 복잡하고 방대하고 제작 공정이 길고 공사 금액이 큰 특징이 있다. 플랜트 사업의 화공기계는 정유 공장, 석유 화학 공장이 필요한 대형 장치,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기기 제작이 필요한 대형 장비 제작 설비를 갖춰야 되고 이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이 까다롭고 고품질의 제작 기량이 요구되어 다수 기술의 기능 인력을 필요하는 사업이다. 근데 여기 도움이 안 돼. 해양 플랜트가 이제 판터 날 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석유 및 가스의 소비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걸 더 많이 쓴다고 40년경에도 석유 주요 에너지원으로 위치로
40년경에도 석유는 에너지 원으로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2040년에도 대체 에너지로서 전환 역시 에너지 위기 등을 고려해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기사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다 속여서 만드니까 중장기 페인트 이런 거 다 속여서 만드니 중장기적 시점의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화공기계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고도화 설비를 추가 증설 추세로 FCC 기계의 쭉 꾸준한 발주가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대형 컬럼류의 세형 경우 세계적으로 대형화 크게 만드는 추세고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수요 변화에 따른 가스 플랜트 증가로 스토리지 탱크 그리고 발주가 증가되고 있고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으로 턴 어라운드 시점이 도래한 공장에 대한 리뱀핑, 익스펜전 이게 뭐야? 공사 발주도 지속되고 이게 뭐 하나 뭐 이렇게 형식 중 하나겠지. 하여튼 증가된다고 한다. 경쟁 요소는 해양 사업은 가격, 인건비, 제작 설비, 공사 관리 능력, 경험, 공기 등 주요 경쟁 요소가 작용하고 만톤 대형 플로팅 크레인 만톤급의 1600톤의 겐트리 크레인 2기 100만 톤급 H독 대규모 현대식 제작 설비와 풍부한 공사 수행 경험을 통해 대형 공사에서 우수한 공사 수행 능력 보유와 가격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고 플랜트 사업은 풍부한 공사 실적 보유, 자체 엔지니어링 확보, 고객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 중국 생산 공장을 활용한 가격 납기 경쟁력 확보, 다양한 제품 다양화와 함께 자체 기술력 강화, 원가 절감, 고품질 제품을 공급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업을 보면은 20년 말부터 유가가 회복되고 국가별 기업 투자 전력 중심으로 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시장의 해양 프로젝트들이 발주가 진행되고 있고 발주처의 가격 최우선 고려 정책, 자국 시장 보호 등을 인해서 효용성 있는 해양 프로젝트 발주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자국 시장 자국에서 먼저 하려고 하는 그것까지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데 거 해외 동종업체들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한 상황이다. 플랜트 사업의 화공기기 부분은 국내외 정유사의 입찰 정보, 모니터링, 입찰 초기 단계부터 밀착 영업을 통해서 딱 맨투맨으로 수주 기회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전통적인 오일 앤 가스 시장인 중동, 미드리스트 외에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시장이 확대되고 집중할 계획이며 미진출 분야의 시장 개척 또한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기존 정유 시설에 아까 전에 있던 공사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기획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거는 엔진 기계 이쪽은 엔진 사업은 뭐 선박의 주기 보기 엔진이 주요 제품으로 조선 사업과 밀접한 연원과 배가 어떻게 가는 배 엔진 있어야까지 조선 및 해운산에 발달한 국가의 경쟁력인 엔진 제조사가 밀집해 있다. 그러니까 배 잘 만드는 데서 엔진도 잘 만든단 말이지. 주기관인 대형 엔진은 맨 SES라는 맨 에너지 솔루션사와 윈GD 윈터 가스 디젤사의 제품이 양분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엔진 제조사들은 라이센스로 엔진을 제작 이제 이렇게 라이센스 자격으로 엔진을 제작 선박 보기용으로 사용되는 중형 엔진 경우 국내 유일 자체 브랜드인 힘센 엔진을 보유. 중형 엔진 같은 경우 힘센 엔진 자체 브랜드 힘센 엔진은 세계 1위 시장 점유율 2위 다수의 세계 라이센스와 경쟁 중이다. 육상 엔진 발전의 경우 현대 와르실라 핀란드사가 시장의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맨스 ES가 20% 정도를 차지하는 2강 체제가 형성되어 있고 동사업 부분의 힘센 엔진을 이용한 육상 중속 엔진 발전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 엔진 20년 그러니까 이거 엔진도 해운과 마찬가지로 배가 많이 팔려야지 배 엔진이 많이 나가니까 똑같이 21년 대형 컨테이너선 필두로 조선사의 수주 실적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성과도 상승하고 조선업계는 호황기를 맞고 있고 국내 조선사들이 신주 발주의 50% 이상을 수주하고 있고 이중 연료 엔진의 수요와 발주 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친환경 가스 WT 퓨어 이중 연료의 엔진 환경 제품은 환경 규제로 인한 선주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 트렌드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IMO MEPC 해양환경보호위원회 76차 회의를 통해 에너지 효율지수 EEXI 탄소 집약도 지수 CII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저탄소 혹은 탄소 중립이 연료로 변화가 전망되며 배터리나 연료전지 등
엔진과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추진 등의 추진 시스템 변화도 예상된다. 환경규제로 선박 추진 시스템의 다변화가 진행 중이고 메탄올 엔진을 비롯해 암모니아, 수소, 연료의 변화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진과 연료전지 및 배터리 통합 솔루션을 개발하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뭐 이런 거지. 친환경 가스, 이중연료, 하이브리드, 태양광과 엔진 발전, 바이오퓨어, 친환경 발전의 수요는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엔진 발전소의 대형화, 대출력 엔진의 수요 증가 추세, 다양한 친환경 연료를 활용해 시장의 다변화, 독자 모델, 힘센 엔진과 특화된 EPC 관련 엔진 발전, 모듈화 기술, 시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경쟁 요소 같은 경우는 선박용 엔진 기자재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 힘센이 있으니 세계 중대형 선박용 엔진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외 구조조정 조선소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소 감소로 엔진 제조사들은 경쟁을 더욱 심화되고 있고 국내 경쟁사들은 모두 사모펀드에 매각되어서 생존 자구책 마련과 물량 확보를 통해 저가 수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사모펀드들이 중국 조선소의 자국 엔진 사용 증가로 성장한 중국 엔진 메이커들도 경쟁 심화를 부추기고 있고 엔진 기계 사업 부분에서는 원가 절감, 품질 차별화, DF 엔진 그리고 경쟁력 우위, 제품의 역량에 집중해서 시장 점유율 확대, 손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LNG 에탄, LPG 메탄, 연료전지 등 다양한 대형 DF 엔진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이중 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인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영업 계약을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배 잘 팔릴 때 쫙 올라간다는 거지. 20년 4분기부터 신주 발전 시장 컨테이너선 위주로 회복. 올해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수주 목표의 80% 수준의 상반기를 달성했다. 연간 수주 목표를 상반기에 벌써 21년 상반기까지 컨테이너선이 발주 호황을 이끌었고 하반기에는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가 발주 움직임이 예상되고 유가 상승으로 인한 탱커, BLCC 발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형 선박 위주의 시장이 회복되고 있어 사이즈가 큰 DF 엔진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대형 DF 엔진 친환경 제품에는 대한 시장 경쟁,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엔진 기계 사업 부분에서는 경쟁 우위가 있는 H35DF급 이중 연료 엔진을 비롯해서 독자 기술을 개발한 FGSS, SCR, BWTS 친환경 제품의 패키지 솔루션에 경쟁이 있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원가 절감 활동을 지속히 수행하고 있다. 저압 DF 엔진 MEGA과 메탄올 연료 엔진을 수주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엔진 발전 시장은 코로나로 불확실한 세계 각국의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회복되려면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엔진 발전 선박 엔진 말고 이렇게 그냥 발전 제네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형화 친환경 선호에 따라 경유 중유 시장은 감소되고 가스 이중연료 발전 시장이 증가 경쟁사들은 바이오연료 하이브리드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위해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H54DF 대출력 엔진을 개발해서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의 축적된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모듈화된 EPC 역량을 강화해 EPC 공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있다. 시장 점유율은 현대중공업이 세계 1위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 30%를 유지하고 있고 질소 화합물 저감 장치 스크루버 SCR FGSS 가스 공급 장치 BWTS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등을 환경기기 제품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엔진과 패키지 영역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고 이 엔진 사면 요 저감 장치 싸게 해줄게 가스 공급 장치 싸게 해줄게 BW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싸게 해줄게 이런 거지 패키지 FGSS는 해외 메이커에 의존하던 핵심 기자재를 독자 기술로 국산화한 경쟁력을 강화했고 대형 엔진 라이센스인 맨 ES사 독일의 저압 DF MEGA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걔들하고 21년 상반기 초도 공사를 수주했다. 엔진 기계 사업 부분은 고압, 저압, DF 엔진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LPG, 에탄, 새로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도 생산하는 등 가스 DF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한다. 육상 발전 역시 친환경 중심으로 추세에 따라 신재생 연료를 활용한 엔진이나 고효율 엔진을 소연하고 있고 동사업 부분에서도 가스 엔진 및 각종 연료, 바이오디젤, 폐비닐, 재생연료 등 활용한 엔진으로 대응하는 중이다. 발전소 대형화에 따라 대출력 엔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힘센 친환경
대출력 엔진 H54DF 20MW급 이상 이런 게 대출력 엔진 개발해서 요 모델은 H54DF급 20만 메가와트급 시장을 개발해서 시장 진입 및 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고 20년 11월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재 아람코사와 설립한 합작법인 셈코, 아람코 셈코 사우디 엔진 합작회사와 힘센 엔진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라이센스 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라이센스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라이센스 기술을 주고 기술료를 받는 그런 거겠지. 자, 그린 에너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의 밸류체인은 폴리실리콘을 인곳으로 만들고 웨이퍼로 만들어서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셀을 만들어서 모듈화해서 시스템을 구분할 수 있는데 후방산업 업스트림에 해당되는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이게 초기 투자 비용이 큰 게 뭐더라고? OCI라고. OCI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곳이지. 폴리실리콘을 OCI. 그러니까 OCI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자, 경기 변동 특성을 보면 중국의 전력 부족에 따른 전기료 큰 폭 상승이 폴리실리콘 생산 단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태양광 모듈 가격 인상을 초래. 폴리실리콘 제조 단가의 40%가 이게 올라갔으니까 전략 비용 상승이 그래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 점유율 이건 태양광 1%밖에 안 되니까 무시해야 된다. 자, 건설 장비 부분은 건설 기계 산업은 금속 소재, 엔진, 유압 부품, 동력 전달 부품, 유압 부품은 어디다? DY 파워, 그리고 그 뭐 궤도차 다리는 DPC 그 뭐지? 모르겠다. 기억도 안 난다. 조립 기술이 요구되는 기술 제약적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신규 진입 장비비 높은 산업이다. 건설 포크레인 함부로 메이크 없는 거 살 수 없잖아, 맞지? 고정한 문제라고. 땅 잘 파다가 팔 뚝 부러진다 생각해봐라. 상상도 못하겠다. 브라질 건설기계 산업은 시장 수요의 80%가 현지 생산품으로 자체 국산으로 한다는 거지. 브라질 생산은 역내 생산자 경쟁 구도이고 자기들끼리 21년 각 제조업체는 생산량의 30% 수준을 인접 중남미 등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희들이 만들어서 수출하기도 하고 30%는 브라질은 남미 유일의 제조 산업 국가로 남미에서는 제조 산업이 없는 거지. 현지 생산에 대한 국가적 유도와 지원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제조가 있어야지 일거리도 창출되니까. 산업 촬영 산업은 물류, 유통, 하역뿐 아니라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산업 전반에 사용이 되며 수요가 광범위하다. 자, 브라질 산업 차량 시장은 시장의 60% 이상의 현지 생산품에 기반하고 2톤에서 3톤급 소형 지게차는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고 4톤 이상의 중대형 지게차는 수입한다. 그러니까 4톤 이상급은 이제 만들기 좀 뭐하니까 사가 쓰는 게 더 싸다 이 말이겠지. 3톤 이상 소형은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고. 브라질 정부 주도로 인프라 확대에 따라 가지고 건설 기계 사업이 13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부정부패 스캔들로 대통령 탄핵 이게 뭐 룰란가 17년까지 수요가 축소되다가 18년에 농업 광산 중심으로 수요가 또 회복세의 추세고 20년에는 코로나 사태에 불구함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있어도 광산 및 원자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서 건설 기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건설 이게 소재 광산이나 원재재 시장이 뻥 튀다 보니까 캐가 팔아야지 맞지. 그러다 보니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수요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22년 상반기까지 원자재 시장, 건설 시장이 건설 장비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시장의 건설 장비 수요를 견인. 22년 상반기까지 원자재 시장 및 건설 시장에 그러면 이것도 건설 부품 사야 되겠다 맞지? 자. 22년에도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 건설기계 산업은 전방 산업이 건설,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산업에 따라 경기 변동이 큰 사업이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우기가 비올 때 휴가 시즌 11월에서 2월까지가 우기 및 휴가 시즌이 11월부터 2월이고 비수기는 3월부터 11월에서 2월이 비수기고 3월부터 10월까지가 성수기다. 이렇게 있다. 경쟁 요소를 보면 브라질 역내 생산 장비와 수입 장비 간의 경쟁으로 역내 생산 장비는 자격 환경별 제품 공급 여부, AUS 지원의 용이성 차이로 역내 생산 장비의 구매도가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국산 장비 등 저가 공세로 시장에 진입 중에 있고 바이닝 마켓 이후에는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기존 공급 체제의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중국계 싸게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 싸게 하려고 현지에서 이제 그거 공장을 설립해서 운영하니까 이제 기존 거하고 더 경쟁이 심하단 말이지. 브라질에서 생산하는 건설기계 12톤 이상 굴삭기나 휠로드 등은 중남미 수출 시장에서 17년 이전에 브라질 생산 장비의 중남미 점유율이 10% 수준이고 17년부터는 30%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산 장비와 경쟁이 심하고 자, 그 옛날에는 브라질산 가면 품질이 너무 낮아가지고 원산지 할인 요소가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브라질 제조 산업의 품질 향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급 기간이 단축되는 이점으로 공급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하면 이제 잘 고장나고 이랬는데 요즘 쓸만하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지. 브라질 제조 장비가 약했는데 좀 더 이제 할인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제는 할인 안 해도 좀 잘 팔린다 이 말이고. 자,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이거는 영어로 돼 있어. 어째 볼보가 9% 정도 됐네. 자, 기타 한 40,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건설사. 재무, 이거는 연결 안 돼. 이거, 그걸 빠진 거고. 자, 요거 말고, 영업 손실, 공통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가 합쳐진 것을 보면은, 별도의 경제적 실체를 간주하여 사업부서 간 사내 매출 인식, 공통 판매비와 관리비, 배후 후 사업 부분별 재무 정보를 산출하면 이제 그거 다 합친 거야. 조선 비중은 매출이 9조 7천억에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200억. 9조 2천억씩 팔았는데 적자란 거지. 적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천억. 자, 해양 플랜트는 5천억 200억씩 팔았는데 마이너스 1,500억. 까먹은 거지.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간 거지. 매출액이 엔진 기계에는 1조 4천억 매출 올렸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 이건 한 10% 정도 나오네. 9% 정도 나오네. 영업이익이. 자, 그리고 그린 에너지는 4,200억 매출 중에 5억. 그리고 건설 장비는 1,200억 매출 중에 마이너스 2억. 이것도 까먹은 거. 핑크색은 다 까먹은 거. 다 까먹은 거. 그리고 기타 부분은 2억 2,790억 매출 중에 370억 마이너스 370억. 그래서 총 매출 12조 5천억 중에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6,880억. 돈을 까먹었다. 작년에는 743억. 저작년에는 2,900억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작년 한 해도 13조 매출 중에 700억 영업이익. 돈 안 되는 거지, 배 팔아가. 그러니까 이게 배를 팔아서 어느 한계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원자재 값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느 그 계산을 하고 할 거 아니야. 이게, 해가. 근데 이제 돈이 안 됐다는 거지. 그러면 매출이 더 나와야 이제 여기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가가 한계점 무조건 원가는 한 개를 만들더라도 100원, 10개를 만들면 100원, 막 한 1000개 만들면 원가가 이제 더 싸지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 이제 마진이 확 붙는 한 4%, 5%씩 붙으면은 아까 말했던 영업이익이 13조에 3% 같으면 한 3천억, 이렇게 한 3천억 등이네. 3,900억, 이런 식으로. 그렇게 3,900억이지, 3,900억. 그 정도, 그래도 영업이익은 적다, 맞지? 3%. 그래도 아까 말했다시피 배는 여기밖에 못 만드니까 딴 데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우리 거 좋은 물건 쓰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정말 방만한 경영, 소비자들이 안 찾는 배가 중간에 따개지든지 이런 식의 배만 만들면 계속 세계로 수출될 수밖에 없다, 맞지? 맞잖아. 그리고 이렇게 지적 재산권 이런 걸 보더라도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국내 특허가 1186건, 해외 160건 해서 1360건. 온실가스 환경 규제 이런 것들도 신경 쓰고 지적 재산권 현대중공업 보면 세계 인류 상품이 23개나 있고 국내 최다 보유 업체.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온실가스가 있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로 해당돼서 20년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을 일부 매도가 하는 수익을 창출하게 됐다.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팔았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해서 폐기물 불법 처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게 사가는 사람이 돈을 받고 사가잖아. 폐기물은 업체한테 그 폐기를 자기들이 이렇게 떼우든지 불로 태우든지 이렇게 소각을 하잖아.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돈을 받고 가져와. 이게 불 떼면서 열이 발생된 열로 발생된 거를 그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요거를 스팀을 돌려가 주변에 스팀을 공급해. 그래 돈 벌어.
폐기물 가져오면서 돈 벌어. 이걸 불 떼우면서 또 돈 벌어. 그리고 폐기물 자체가 이제 탄소를 그거 하니까 탄소 배출권도 받아. 완전 논하는 사업이지. 원재료를 돈 받고 가져오니까 땅 파서 한단 말이지. 그냥 땅 쓰레기 가져가는데 쓰레기를 돈 받고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폐기물 처리 업체를 선정할 때는 만약에 이게 뭐야 한국조선해양이 코엔텍을 딱 했어. 그래서 얘한테 맡겼는데 얘가 중간에 이제 삥땅을 치든 얘가 폐기물을 삐딱하게 방류한 거야. 막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가만 얘들도 처벌받는다. 조선해양. 너들은 정확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란다. 이게 그게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란다. 이게 뭐라 해야 되나?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대충 해서 저리 삥땅 치는 회사한테 맡겼으니까 너들도 얼마간의 처벌 이런 거 쌍방이야 쌍방. 그러니까 이게 돈 주는 입장도 잘 골라야 되고 이거를 가져가는 업체들도 잘 골라야 되는 거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지. 어떤 회사가 삥땅 안 치고 제일 잘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 잘할까? 희한하지. 폐기물 업체. 폐기물 업체도 사야 되는데 코엔테, YN테, KGETS, KGETS 건설은 어디고? 건설 폐기물은 생각도 안 난다. 까먹었다. IS 동서 그쪽에 있는 거. 아 건설 폐기물 건물 부구면 나오는 거 철물하고 다 나오죠. 시멘트. 아 그 유명한 거 있는데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래 하여튼간에 있다. 사모중공업 같은 경우는 세계 인류 상품 8개가 있고 자 이런 거는 최적 작업 프로세서 전산 시스템 분야를 특허를 꾸준히 발굴하고 제품 기술력을 보호하고 있고 자 또 뭐 있노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세계 인류 상품 13개나 있고 블럭 배치 방법과 설계 방법 특허를 획득하여 생산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자 아우 씨 재무 이제 재무 나왔다. 이게 80페이지나 된다고. 재무는 이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짚어가 그냥 망할 것 같냐 안 망할 것 같냐 배가 계속 만들어 갈 것 같냐 안 만들어 갈 것 같냐 그음 하자잉. 자 재무는 입으로